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경제수학. 자, 이번에는 좀 파생상품에 대해서 좀 더 있죠. 실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파생상품입니다. 자, 파생상품은 에서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우리 선물하고 옵션이 있죠. 어떤 기초자산에서부터 파생되어서 나온 상품이다 라고 하는 거죠. 먼저 선물 같은 경우에 의미는 미래의 상품 가치를 예측해서 그 미리 현재 가격으로 계약하는 방법인 거죠. 그리고 옵션이라는 것은 선물 가격에 의해서 파생되어 나온 또 상품입니다. 선물에서 또 파생되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선물 지수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면 콜 옵션 매수를 하는 거고요. 선물 지수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면 풋 옵션으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이 파생 상품은 투자 상품이냐 투기 상품이냐 봤을 때 투기 상품이죠. 왜냐하면 투자 상품은 가치에 비해서 저렴하게 거래되는 가격에 대해서 사는 행위죠. 자, 가치라고 부분은 객관적인 가치, 주관적 가치가 있는데 요거는 다음에 한번 언제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기업 가치를 한번 살펴보고 또 주관적인 가치는 미래에 대한 전망 같은 걸 또 살펴볼 겁니다. 자, 그 두 번째로는 투기, 스페큘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가격이 오를 것 같아서 사는 행위입니다. 오를 것 같아서. 그래서 미래 상품 가치를 갖다가 예측해서 이렇게 했죠. 예측해서 그 오를 것 같아서 또는 내릴 것 같아서 계약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선물 같은 경우도 투자냐 투기냐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기간이 짧든 길든 간에 미래 상품 가치라고 분명히 의미는 해놨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투자로 볼 수도 있고 투기로 볼 수도 있는데 근데 보통 있죠. 실제 현장에서 같은 경우는 외환 그 파생 딜러라든지 선물업성 딜러 이런 분들은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아니면 한 달, 좀 3개월이라 3개월 끝까지 이렇게 가져가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페큘레이션에 가깝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는 주식이나 이런 부분은 그냥 가치에 따라서 하면 되지만 보통 이게 선물 옵션은 선물은 10배, 레버리지가 10배, 옵션은 100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변동성이 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로 가기에는 변동성이 너무 커서 또 너무 크고 또 당일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짧게 이렇게 그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그 다음 이 부분은 투기 상품이라고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은 선택의 영역이지 투자는 정의롭고 투기는 비도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지닌 개인이 뭘 하든 간에 본인이 책임지면 되며 수익 구조를 만들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전에 한번 제가 이런 걸 한 적은 있는데 선물과 옵션에서 상당히 수학적인 메커니즘이 방정식은 필요하고 매매를 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필요할까는 모르겠지만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학적인 메커니즘이. 그리고 과학적인 메커니즘까지도 필요합니다. 여기는 주식과 선물 옵션의 관계인데 콘탱고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곳은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클 때 이야기하죠. 보통 우리가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백오데이션 같은 경우는 선물 가격보다 현물 가격이 더 클 때, 그렇죠. 비정상적인 시장이죠. 그러니까 백오데이션일 때는 조금 하락하는 시장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선물의 뜻이 그런 말이니까요. 그 다음 거래에서 보면 차익 거래라고 있는데, 이러한 콘탱고나 백오데이션 발생 시에 선물 현물을 맞춰주기 위해서 있죠. 선물 가격이 높으면 현물 가격은 사고 선물은 팔고, 이렇게 해서 이제 등호로 맞춰주는 것이죠. 이 백오데이션도 그 반대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비해서 비차익 거래 같은 경우는 바스켓 매매라고 하는데, 코스피 200 구성 종목 중에서 15개 종목 이상으로 바스켓을 보통 구성을 한 뒤에 담아 놓은 종목 전체를 동시에 거래하는 프로그램 매매를 일컫습니다. 그래서 선물 옵션이나 주식 시장에서 동시에 대량으로 매매를 하죠. 보통 우리가 차익 거래보다는 비차익 거래가 대부분인 거죠. 특히 외국인 기관들은 이렇게 바스켓으로 한꺼번에 가지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어떤 때는 보면은 뭐 전선 관련주가 올랐다가 어떤 때는 뭐 2차 전지 관련주가 어떤 때는 또 이슈가 되어 그런 종목도 뭐 올랐다가 어떤 때는 뭐 가스 관련된 각종 테마들이 올랐다가 이런 것들이 있죠. 그게 비차익 거래의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파생 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좀 봤습니다. 오늘 경제수학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